마트 장보기 편. 먼저 남자의 마트 장보기예요. 모처럼 휴일을 맞아 쉬고 있던 남자가 와이프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마트를 찾았어요. 마트나 백화점이나 왔다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인상이 써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시끄러워 멀미가 날 지경인데 와이프는 마치 이상가족을 상봉한 듯 감격한 표정과 함께 온몸에서 엔돌핀 쇼핑 파워 아우라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남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명언을 떠올리며 이왕 온 거 기분 좋게 장을 보기로 맘먹어요. 남자는 아내의 지갑에서 빛의 속도로 100원을 득템해 카트의 봉인을 풀어요. 그리고 장보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빨리 카트의 운전대를 잡고 돌격해요. 와이프에게 살 게 뭐야? 뭐부터 살까? 라고 묻는데 대답이 없어요. 뭔가 싶어 돌아보는데 이런 우라질리한 보존의 법칙, 와이프가 안 보여요. 혼자 미친놈처럼 떠들고 있었어요. 와이프는 여전히 마트 입구 쪽에 서서 꼼지락대고 있어요. 짜증이 나지만 꾹꾹 참으며 와이프에게 다가가요. 와이프는 마치 마트에 있는 물건을 모두 만져보고 가겠다는 듯 하나하나 들어 살피기 시작해요. 1분에 3걸음밖에 안 걸어요. 10m 전진하는데 20분 걸렸어요. 와이프의 늘리리만보 만고땡 장보기 스킬에 조급증과 벌떡증이 재발한 남자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요. 짝다리를 짚고 한숨을 푹푹 쉬며 주변을 돌아보는데 주위에 넋이 반쯤 나간 표정으로 카트를 밀며 와이프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30대, 40대, 50대 남자들이 가득해요. 남자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괴로워요. 남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와이프는 2걸음 걷다 서고 물건 들어 요리조리 살피다 다시 놓고 카트에 담았다 고개 저으며 다시 꺼내놓기 기술을 선보이며 시간을 질질 끌어요. 벌떡증에 속이 타는 남자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어요. 살 게 뭔데? 메모해 온 거 없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는 장보기 목록을 인터셉트해 반은 내가 사올게 하고 장을 보러 떠나요. 이렇게라도 해야 장보기를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요. 목록을 들고 브로콜리, 상추, 대파, 배추, 마늘 등등을 차례차례 신속하게 담아요. 목록의 반을 사는데 5분도 채 안 걸렸어요. 5분이면 되는구만. 아니 이렇게 살 것만 딱딱 사면 금방 끝나는 것을 왜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와이프는 전생에 나무늘보였던 게 분명해요. 남자는 자신이 고른 물건들을 카트에 싣고 개선장군처럼 와이프에게 다가가 보고 좀 배워라 이 나무늘보야 하듯 뿌듯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자 와이프가 인상을 쓰더니 다 잘못 사왔다며 당장 원위치 시키래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는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며 대충 하고 가면 안 되냐며 화를 내요. 그러자 와이프는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사는 게 잘못이냐,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하며 남자를 몰아붙여요. 남자는 네 맘대로 하라며 카트를 잡고 궁시렁대기 시작해요. 관광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벌써 30분이나 지났구만. 아오 차후아 나참 후하 헐. 잠시 후 와이프가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더니 신경 쓰여서 장을 못 보겠으니 차라리 딴 데 가서 쉬고 있으래요. 원래 아싸 가오리 작전 성공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이 드디어 나왔어요.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카트를 와이프에게 넘기고 씩 웃으며 도망쳐요. 와이프와의 장보기에 지친 정신과 육신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남자는 전자제품 코너로 향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전자제품을 보자 정신마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면 마트의 하이라이트 자동차용품 코너로 향해요. 새로 나온 방향제, 광택제, 세차용품 등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꼭 필요한 7가지 자동차용품만 간단히 구입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그때 일각의 남자들이 모여 입을 쩍 벌리고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호기심이 발동한 남자가 다가가요. 와우, 웬 홍보맨이 핀 마이크를 달고 피를 토하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홍보맨이 자동차 보닛을 마구 두드려 흠집을 만들더니 마법의 흠집 제거제를 헝겊에 살짝 바르고는 슬쩍 문지르자 언빌리버블 판타스틱 대박 깜놀, 흠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요. 모여있는 남자들의 입에서 우오오오워 하는 감탄사가 쏟아져요. 모처럼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데 전화가 울려요. 이런 젠장, 와이프가 장 다 봤으니 마트 입구로 냉큼 오래요. 입구로 다가가 와이프를 찾는데 헐, 와이프가 카트에 물건을 산처럼 싣고 서 있어요. 마트에 있는 물건을 몽땅 다 샀나 봐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많이 샀냐고 따지자 와이프는 다 필요한 것뿐이래요. 남자가 안고 있는 자동차 용품을 본 와이프가 또 뭘 산 거냐며 따져요. 남자는 이것도 다 필요한 거라고 맞받아쳐요. 와이프는 고개를 저으며 남자가 사온 자동차 용품을 계산대 밑에 내려놓고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젠장, 안 사줄 건가 봐요. 화딱지가 나지만 더 따져봐야 입만 아프고 이기지도 못할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해요. 자동차 용품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지몬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마트 장보기가 끝이 났어요. 해피 홈으로 고고싱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째져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 파토리. 와이프가 깜빡하고 못 산 물건이 있다며 마트로 다시 들어가요. 잠시면 된다더니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와이프가 남자를 잊은 게 분명해요. 깝깝해요. 다음은 여자의 마트 장보기예요. 휴일을 맞은 여자가 엄마와 함께 재미만땅 익사이팅 어드벤처 마트를 찾았어요. 쇼핑을 해도 죄책감이 덜 생기는 최적의 장소인 마트에 들어가기 전 여자는 마트의 쇼핑 파트너가 돼줄 카트를 골라요. 카트 바구니 안과 손잡이의 청결 정도, 바퀴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100원을 투하해 뽑아들어요. 선택한 카트의 유아용 시트엔 여자의 소중한 신상 아가와 장바구니를 보관해요. 여자와 엄마는 알뜰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위해 깜찍한 포스트잇에 적어온 쇼핑 리스트를 꺼내들며 마트 돌격 대작전을 시작해요. 이때 정장을 입은 샤방샤방 훈남 직원이 창립 11주년 성원 감사를 엄청난 할인율로 고객에게 보답한다는 전단지를 나눠줘요. 원래 오늘 마트에 경사 났네 경사 났어요. 먹을거리도 세일하고 봄맞이 가정용품도 대폭 세일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세일이래요. 세일이란 말에 여자의 흥분은 배가 돼요. 사랑한단 말보다 세일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야 할 쇼핑 리스트는 적어왔지만 여자와 엄마는 절대로 리스트의 물건으로 직진하지 않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야 할 물건을 구경하는 도중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두부가 1+1 행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두부에 뿌려 먹는 소스까지 추가 증정한대요. 아직 냉장고에 두부가 남아있지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알뜰 구매 기회예요. 냉장 보관되어 있는 제품들은 냉장고 깊은 곳까지 손을 집어넣어 가장 뒷자리에 자리 잡은 것으로 집어요. 냉장 제품은 뒤에 있을수록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이니까요. 카트에 넣어요. 그 후 여자는 엄마가 한눈을 파는 사이 여자가 먹고 싶던 스파게티, 떡볶이 등등을 몰래 카트 안으로 투하해요. 이 맛에 같이 마트 와요. 계산대에서 이 사실을 걸리더라도 아잉 애교를 부리면 야박하게 굴진 않으실 거예요. 다음은 생필품 코너 돌입이에요. 아싸 가오리 샴푸 린스 세트가 특가 행사 진행 중이래요. 그런데 이때 여자는 고민에 빠져들어요. 세트 상품의 구성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것이에요. 여자의 집에는 여전히 린스가 많이 남아있는데 세트 구성에는 린스가 2병이나 포함돼 있어요. 여자의 고민을 눈치챈 판매원이 빅딜을 제안해요. 세트 상품에 들어있는 린스를 샴푸로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이 언니 완전 센스쟁이에요. 여자는 세트 상품 샴푸를 카트 안에 집어넣은 뒤 300원 할인 쿠폰을 챙기는 것까지 잊지 않아요. 여자는 쇼핑 카트가 꽉 차면 중간 점검 카트 물건 정리를 해요. 무거운 물건은 밑으로 넣고 빵, 과일 같은 무르기 쉬운 것들은 위쪽 안전지대에 넣어두어요. 중간 카트 정리를 마치니 어쩐지 출출해져요. 여자는 아까 카트가 비어있어 당당히 다가갈 수 없었던 시식 코너로 향하기로 해요. 이때 원래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웰빙 간식 요거트가 시식 행사 중이에요. 미니 사이즈 요거트는 경쟁률이 무척 치열한 시식 음식이에요. 하지만 사지도 않을 요거트 앞에 서서 폭풍 시식을 하는 건 모양 빠지고 아줌마 눈치도 보여요. 여자는 시식 코너 치고 빠지기 작전에 돌입해요. 요거트를 나눠 담는 아줌마에게 당장 10팩이라도 살 것 같은 포스를 풍기며 이건 무슨 맛이 있나요? 유산균은 많은가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나요? 폭풍 질문을 쏟아부어요. 폭풍 질문에 혼란에 빠진 아줌마를 틈타 여자는 미니 사이즈의 요거트를 폭풍 섭취해요. 적당히 먹었다 싶을 땐 컵 하나를 더 든 뒤 엄마를 부르며 유유히 시식 코너를 떠나면 되는 것이에요. 쇼핑 리스트에 적어온 모든 물품은 모두 골라 넣었지만 여자와 엄마의 쇼핑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쁜 그릇 나왔는지, 화장품 샘플을 나눠주지는 않는지 마트를 샅샅이 뒤져 빠짐없이 구경해요. 이때 여자는 진열된 물건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카트도 구경해요. 라면만 잔뜩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 분명해요. 과자만 잔뜩 사는 사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분명해요. 총 3시간 27분가량의 간단한 마트 쇼핑을 마친 여자가 계산대로 가요. 계산대에 줄을 설 때는 앞사람의 물건의 개수와 계산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손놀림의 속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계산한 뒤 줄을 서야 해요. 드디어 계산 타임이에요. 상품마다 일일이 챙겨야 하는 쿠폰을 체크하고 마트 전용 포인트 적립 카드를 내밀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오늘 10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5천 원 상품권을 준다는 사실을 깜빡했어요. 여자와 엄마가 쇼핑한 총액은 9만 1,000원. 단돈 9천 원 때문에 어마어마한 5천 원 상품권을 놓칠 순 없어요. 여자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 방금 전까지 망설였던 요거트를 득템하기로 해요. 하지만 아무 요거트나 집지 않아요. 요거트나 우유는 유통기한보다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센스를 발휘해야 해요. 결국 10만 1,000원짜리 물건을 9만 6천 원에 쇼핑하는 알뜰 쇼핑에 성공해요. 여자는 모든 계산이 끝나면 장바구니에 미처 넣지 못한 물건을 담을 박스를 만들어요. 한 개에 20원을 받는 비닐봉투보다는 공짜인 종이 박스가 알뜰하고 환경도 살릴 수 있어요. 박스에 물건을 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자는 환경도 생각하고 알뜰한 쇼핑도 하는 살림의 여왕이 된 듯한 뿌듯한 마음에 휩싸여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인터넷의 등장이 1차 혁명이고 이메일과 포털이 2차 혁명이라면 스마트폰은 3차 혁명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을 탐구해 보겠어요. 스마트폰 이용 방법 편. 먼저 남자의 스마트폰 이용 방법이에요.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메일을 확인해 중요한 회의 자료를 읽은 뒤 트위터 어플을 이용해 오늘 회의는 11시라고 직원들에게 전파해줘요. 출근 준비를 하며 주식 어플로 주식 시세를 확인해요. 이때 메일이 왔어요. 회의 자료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남자는 수정된 회의 자료를 꼼꼼히 살핀 후 출근해요. 미팅 장소에 도착했어요. 바이어가 명함을 내밀어요. 남자는 이때 명함 인식 어플을 통해 명함의 주요 내용을 저장해둬요.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남자는 음성 녹음 어플을 이용해 놓칠 수 있는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로 해요. 이런 중요한 문서를 깜빡하고 왔네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넣어둬서 다행이에요. 남자는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열어 즉시 인쇄를 시작해요. 회의를 마치고 간단히 점심을 때우러 왔어요. 남들보다 일찍 식사를 마친 남자는 스마트폰에 유튜브 어플을 실행하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동료들이 식사를 마치길 기다려요. 이런 젠장, 동영상을 몇 개나 봤는데 여전히 식사 중이에요. 밥 먹는 속도가 나무늘보 쌈 싸먹을 지경이에요. 지루해진 남자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게임 어플을 다운받아 신나게 게임을 해요. 그때 3시에 있을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수정돼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와요. 남자는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 작성 어플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수정한 후 파일을 첨부해 담당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줘요. 스마트폰의 최대 강점은 즉각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프리젠테이션 장소에 도착해서 발표를 시작해요. 수정된 사항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쳐요. 담당 직원이 언제 사무실까지 가서 고쳤냐고 물어보며 대단하대요. 남자는 한 번씩 웃어주며 집으로 향해요. 다음은 여자의 스마트폰 이용 방법이에요. 친구와 파자마 파티 약속을 한 여자가 외출 준비를 시작해요. 풀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까지 모두 마쳤는데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멋부린다고 얇은 옷을 입었다가 얼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추울까봐 두꺼운 옷을 선택하는 건 패션 테러리스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자는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의 온도와 습도에 적당한 깜찍 쉬폰 원피스에 깜찍 미니 자켓을 코디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패션쇼 놀이에 심취했더니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불안해진 여자는 타야 할 버스 도착 시간을 알아봐요.
5 정류장 전에 버스 도착이래요. 지금 튀어나간다면 많이 늦진 않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튀어나가기로 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오 마이 갓. 친구들이 벌써 장을 보고 있으니 슈퍼로 직접 오래요. 여자는 길찾기로 목적지 슈퍼를 직접 찾아가기로 해요. 친구들과 만난 여자는 오늘의 파자마 파티의 메인 아이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와 와인을 쇼핑하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이 지지배들 다들 요리 이름만 알지 재료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자는 요리 레시피를 이용해 재료들을 검색해봐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뭔 놈의 물가가 이리도 개념 없이 치솟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물건의 바코드를 인식해 가격 비교를 해봐요. 최저가를 고려해 적당한 가격대의 물품을 골라 쇼핑해요. 드디어 파자마 파티 러브하우스 도착이에요. 여자는 요리를 하는 셀카, 요리 맛보는 셀카, 친구와의 셀카를 찍어 뽀샤시 처리를 해 바로바로 블로그에 올려요. 이건 오늘의 외박이 건전한 모임이라는 점을 집에 알리는 기능과 동시에 난 친구도 많고 행복한 여자야를 뽐내는 것이에요. 친구가 파리엔 음악이라며 휴대폰 라디오도 틀어요. 그런데 여자가 제목이 궁금했던 또 그 음악이에요. 여자는 라디오의 음악을 스캔해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찾아내요. 앞으로 매일매일 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파란만장 밤샘 날샘 빡샘 파자마 파티의 분위기가 끝나고 이제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할 시간이 돌아왔어요. 모두가 헤어지기 전 절대로 빼먹어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계부 정리예요. 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 구매했던 용품들을 가계부로 정리한 뒤 오늘의 비용을 뿜빠이 해요. 동창회 참석편. 먼저 남자의 초등학교 동창회 참석편이에요. 남자가 설레는 얼굴로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2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창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글쎄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해볼게 하며 바쁜 척했지만 이후 모든 스케줄을 동창회에 맞춰놨어요. 냉큼 오케바리를 외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초딩 때 죽고 못 살던 친구 녀석들 생각도 나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얼굴은 더욱 착한 첫사랑 지지배도 생각나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늘을 계기로 첫사랑 지지배와 운명처럼 사랑이 싹터 결혼까지 하는 상상도 해봐요. 남자가 두근대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동창회 장소로 들어와요. 이미 여러 친구들이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남자 녀석들은 초딩 때 얼굴 그대로 늙어버린 듯해 다 알아보겠는데 여자애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화장기술과 성형기술 덕에 동창회 아니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예요. 오랜만이라 무지 반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왠지 모를 어색함에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에요. 말도 안 나오고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따로따로 앉아 있었나 봐요. 남자도 대세를 따라 남자 녀석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 야 이 삐리리들 안 죽고 살아있었구나 하며 반가운 척을 해요. 반가운 척을 하고 나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고민하다 다들 뭐하고 사냐며 대화에 물꼬를 터요. 그러자 동시에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기 시작해요. 이런 오 마이 가자미 불의옥잠 요놈은 대기업 과장 저놈은 중소기업 사장 지질하기가 한이 없던 상지질이 녀석은 회계사래요. 다 잘 나가요. 남자는 아직도 평사원인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넌 뭐하고 사냐? 사나이 갑바가 있지 남자도 절대 밀릴 수 없어요. 남자는 마침 명함이 똑 떨어졌다며 자신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차장이며 부장 자리도 이미 예약된 상태라 뻥까요. 어쩌면 저 녀석들도 뻥까는 걸 수도 있으니 양심의 가책 따윈 개나 줘버리기로 맘먹어요. 누가 잘 나가나 타임이 끝나자 화제가 재테크로 옮겨가요. 한 놈이 자신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대요. 자기 집도 없는 남자에게 부동산 투자는 남의 일이에요. 한 놈은 펀드에 막차를 탔다 반에 반토막이 났대요. 반에 반토막이라도 날 여윳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후로도 주식이네 베트남 쥐포배 투자가 전망이 좋네. 지들끼리 신나서 재테크 난상 토론을 해대요. 하지만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남자는 대화에 끼어들 수조차 없어요. 옛날엔 메칸더 부이랑 태권 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에 대해 토론하고 가가멜이 파파 스머프를 잡아갔다며 울고 짜고
동키의 불꽃슛을 연마하겠다며 생쇼를 하던 녀석들이 이젠 완전 아저씨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웬 놈이 남자를 향해 다가오며 저 팔돈이라는 망언을 퍼부어요. 뭐 저런 우라질 레모네이드 같은 시키가 있나 싶어 쳐다보는데 헐, 초딩 시절 남자가 무지하게 괴롭혔던 친구 녀석이에요. 소처럼 생긴 데다 코를 잘 빨아먹어 콧발소라 불리는 아주 왜소하고 연약하고 순했던 녀석이에요. 반가움에 일어나 악수를 해대며 야 콧발소 이시키 반갑삼 하는데 이런 제길슨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이시키 키가 훌쩍 자랐어요. 운동을 많이 했는지 손아귀 힘도 장난이 아니에요. 심지어 얼굴까지 훈남이 됐어요. 예전에 알던 콧발소가 아니에요. 콧발소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테이블에 차키를 올려놓으며 겉옷을 벗어요. 헐, 차키가 반짝반짝 광이 나고 고급 자동차 브랜드의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다 콧발소 손목에 자리 잡은 삐까번쩍한 시계의 번쩍임에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이시키 진짜 잘 나가나 봐요. 살짝 기분이 다운되고 콧발소라 불러서도 안 될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감돌며 이유 없이 배도 살짝 아파와요. 뭐하고 사냐고 묻고 싶은 생각도 싹 가셔요. 물어보나 마나 승승장구 해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일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물어보질 않자 이시키가 자기 성공담을 입가에 하얗게 침까지 고여가며 떠들어대요. 예전 같으면 잘난 척 하지마 시키야 하며 말을 끊었겠지만 지금은 절대 말 끊을 용기가 나질 않아요. 얘는 거침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할 정도로 잘 나가니까요. 예전에 남자가 한마디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녀석인데 이렇게 역전을 당하다니 자신은 그동안 뭘 했나 싶어 입맛이 써요. 어깨에 힘이 쭉 빠진 남자는 또다시 술만 퍼대요. 다들 술이 몇 잔 돌자 입이 터지기 시작하며 초딩 시절 추억을 떠들어대요. 말뚝박기 하다 다리 부러진 사건, 똥침 맞고 기절했던 사건, 여자임에도 엄청난 덩치와 곰 같은 힘을 가져 헐크라 불린 여자아이에게 아이스케키를 시도했다 아구창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뻔한 사건 등등 끝도 없이 터져나와요. 그런데 그때 웬 이쁜이가 다가와 형도나 반갑다 하며 아는 척을 해요. 이런 젠장 된장 두반장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 애를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환장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야 너 많이 예뻐졌다 하며 절대 이름은 부르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요. 재밌게 놀아? 이쁜이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난 후 남자는 옆자리에 있는 친구에게 저 처자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헐크. 옥스 언빌리버블 제가 바로 헐크래요. 운동회가 열리면 달리기서부터 씨름까지 싹쓸이를 하고 주먹으로 이웃 학교까지 원정을 다니던 여자 시라손이 헐크가 변신해 초절정 이쁜이가 되다니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헐크의 변신을 보고 나자 남자는 초딩 때 첫사랑 이쁜이 중에 이쁜이 일명 깜찍이의 소식이 궁금해져요. 그러자 친구 놈의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켜요. 친구 녀석의 손가락을 눈으로 따라가는데 이런 세렝게티 개코 원숭이 요거트 퍼먹는 시츄에이션. 남자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이쁘디 이쁜 깜찍이는 어디로 가고 음식을 빨아들이듯 섭취하고 있는 헐크가 보여요. 그토록 이쁘고 참했던 깜찍이가 헐크가 되어버렸어요. 헐크가 깜찍이가 되고 깜찍이는 헐크가 되다니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건가 봐요. 남자는 오늘을 계기로 깜찍이와 운명처럼 재회해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상상을 했었지만 그냥 추억은 추억으로 묻어두기로 해요. 운명 따윈 애초에 믿지도 않았거니와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거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동창회가 끝날 시간이 됐어요. 다들 아쉬워하며 다음에 또 보자를 연발해요. 그런데 그때 재수없는 콧발소 녀석이 2차를 가재요. 자기가 풀코스로 완벽하게 쏘겠다며 큰 소리를 쳐요. 남자는 공짜 술이면 자다가도 뛰어나가는 성격이지만 오늘만큼은 술맛이 당기지 않아요. 남자는 내일 사장님과 임원들 앞에서 할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었다는 그럴싸한 뻥을 까고 자리를 떠요. 절대 배가 아파서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배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무지 많이 쓰려요.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 반갑고 즐거웠지만 그 옛날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일상과 현실에 찌든 어른이 된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요. 다음은 여자의 여고 동창회 참석편이에요. 여자가 동창회 맞이 럭셔리 엘레강스 로맨티시즘 판타스틱 드레시 의상을 4시간째 찾고 있어요. 동창회의 의상 선택은 웨딩드레스만큼이나 중요해요.
여자는 이 의상으로 동창들을 만나지 못했던 세월의 인생을 평가받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동창의 의상 컨셉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면서도 노티나지는 않는 자유로운 영혼 컨셉트예요. 의상 선택을 모두 마친 여자는 핸드폰을 열어 동창의 예상 참석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스캔하기 시작해요. 기억을 더듬어 고교 시절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혹시라도 핸드폰 번호가 바뀌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해요. 약 5년간을 연락 두절 쌩까던 친구예요.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면 여자는 목소리를 죽고 못 사는 베스트 프렌드로 세팅한 뒤 지집에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너무한다 라는 선빵을 날려요. 이때 오 마이 가가멜, 여자의 고등 시절 최대 라이벌이자 왼수 선아 지지배가 동창회에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여자는 전의에 불타 다시 한번 미모 동창생 1위를 다짐하며 언니가 아껴둔 명품 마스크팩을 붙이며 잠들어요. 동창회 당일이에요. 동창회 시간은 7시지만 여자는 아무리 한가해도 동창회에 절대로 먼저 가지 않아요. 동창회 시간 1시간쯤이 지나면 여자는 어젯밤 섭외해둔 친구에게 도착했어 라는 문자를 보내요. 이제 막 도착했대요. 여자는 누가 참석했나 사전 조사를 해요. 미처 기억해내지 못한 고등 시절 왼수가 나타나 있을지 모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여자는 동창회 시간 1시간 반가량이 지난 후 도착했어요. 여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두 손을 잡고 방방 뛰며 반가움을 표현해요. 이때 멀티플레이어 여자의 안구는 친구들의 패션과 친구들의 얼굴을 스캔하며 친구들의 그간 인생과 얼굴의 튜닝 정도를 살펴요. 동시에 여동창의 기념 칭찬 폭주 릴레이를 시작해요. 너 얼굴이 10대 때 그대로야.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등등을 연발하며 그동안 무심했던 세월의 벽을 허물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센스를 물 말아먹은 지지배가 여자가 던지는 칭찬을 꿀꺽 먹고 칭찬을 갚지 않아요. 이 지지배의 이기적이고 얄미운 성격은 아직도 못 고쳤어요. 이때 여자는 얄미운 친구에게 과거사 폭로 어택을 가해요. 수학시험 컨닝했다 빵점 맞은 얘기, 날라리 오빠와 사랑에 빠져 엄마에게 머리 깎일 뻔한 얘기, 숨기고 싶은 과거사를 다 옛날 얘기잖아, 웃자고 하는 얘기지 라고 포장해 보복해요. 칭찬과 과거사에 대한 화제가 모두 떨어지면 여자들은 자신의 근대사 고민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해요.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 나 잘나가는 직장인이야 라는 자랑이에요. 남친네 어머님이 자꾸 결혼하래서 미치겠어. 나 이쁨 받는 여자친구야 라는 자랑이에요. 나이 먹더니 나이살이 찌나봐. 얼굴 부은 것 좀 봐. 나이 먹어도 여전히 탱탱하지 라는 자랑이에요. 이때 오 마이 가리비, 완전 충격 사건 발생이에요. 고교 시절 뺑뺑이 안경을 쓰고 공부밖에 몰랐던 범생이 친구가 튜닝하고 나타났어요. 전체적 분위기로 보아 분명 뺑뺑이 친구가 확실하지만 왠지 먼저 아는 척을 해서 친구의 튜닝 사건이 무마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여자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듯 한참을 쳐다보다 너구나 아는 척해요. 이건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못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그 후 왜 이렇게 이뻐졌어? 감탄사를 연발해요. 지집에 너 돈 많이 들였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친구는 나이를 먹어서 살이 좀 빠진 것 뿐이래요. 살이 빠진다고 광대가 들어가고 코가 높아지고 쌍꺼풀이 생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자연산인 내가 쿨하게 넘어가 주기로 해요. 이때 뿅뿅 비상사태 발생이에요. 고교 시절 여자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절교를 선언했던 여자의 기피 대상 1호 선아 지지배가 드디어 등장한 것이에요. 저 지지배는 옛날부터 주인공 병에 걸려서 꼭 늦게 와요. 지금으로부터 언 10년 전 싸운 것이지만 정식 화해를 하지 않은 이상 10년이고 100년이고 여자의 가슴속 앙금은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여자는 애써 선아의 등장을 못 본 척 무시하며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량 보존의 법칙, 선아 지지배가 여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요. 이로써 선아는 대인배의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가 되고 여자만 10년 전 일을 가지고 옹졸이 삐져있는 마이크로 나노 좁아터진 마음 비좀녀가 된 것이에요. 여자도 질 수 없어요. 어머 언제 왔어? 오랜만이야.
라며 100만 년 전에 이미 널 용서했다는 듯 반가운 척을 해요. 이때 이런 돼질랜드. 선아의 신상 핸드백에 봉인이 풀리고 하얀색 봉투가 튀어나와요. 사과의 편지가 아닌 이상 저건 분명 노처녀 가슴에 염장의 대못을 박을 청첩장이 분명해요. 그럼 그렇지 평소에 잘 안 나오던 동창 외에 웬 바람이 들어 나왔나 했어요. 참 한결같이 비호감인 재수똥 지지배예요. 내 자랑 화제가 모두 떨어지면 여자들은 하나둘 먼저 일어나겠다며 오늘 회비 얼마야 묻기 시작해요. 부족하면 내가 좀 더 낼게 라는 생색과 허세를 부려요. 하지만 절대로 진짜 더 낼 생각은 없어요. 여자는 재빨리 남친에게 동창회 끝났어 지금 와 라는 지령을 던져요. 이 지령은 멋을 부리지 않은 듯한 세련된 의상을 입고 남친 아버지의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오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친구들 앞에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난 남친을 친구들에게 간단히 인사시켜요. 이로써 친구들과 시집가는 선아 앞에 초특급 훈남 남친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가 된 것이에요. 여자는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며 앞으로 꼭 자주 만날 약속을 해요. 서로 먼저 연락하겠다며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한 달에 한 번 기회를 하자는 둥, 앞으로 마지막 주 토요일을 그날로 하자는 둥, 구체적인 약속도 불사해요.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면 서로서로 숨을 죽이며 연락을 피할 것은 뻔할 뻔짜예요.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뒤로한 다음 굳이 집이 다른 방향의 친구들을 남친의 차에 태워 데려다 주겠다는 선심을 베풀어요. 이것으로 내 남친이 더더욱 훈남으로 보이는 효과를 발휘할 테니까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될 때. 먼저 음은 또렷이 기억나는데 노래 제목과 가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기도 모르게 어떤 노래를 나나나나나나나나 하며 허밍으로 흥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춤까지 쳐대며 흥얼거리다 보면 순간 이게 뭔 노래더라 라는 커다란 의문에 휩싸이게 돼요. 네 노래 제목이 뭐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 노래의 제목과 가사를 알아내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친구의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를 걸어 물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알지? 이때 상대방이 뭔 노래인지 모르겠다고 할 경우 답답증이 몰려오고 괜한 짜증이 몰려와 잘 들어봐. 나나나나나나나나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며 펄펄 뛰고 끝내는 짜증까지 왕창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거 생각하면 밥이 나와 빵이 나와 하며 포기하려 하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밥맛도 없고 화병에 걸릴 지경까지 집착하게 돼요. 다음은 베베 꼬여있는 목걸이 또는 전화선을 기어이 풀고야 말겠다고 집착할 때예요. 여자가 서랍 구석에 처박혀 있던 목걸이를 발견하고는 좋아서 펄펄 뛰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레모네이드 목걸이가 꽈배기처럼 완전 제대로 엉켜 있어요. 처음엔 까짓거 풀면 되지 뭐 하며 가볍게 덤벼보지만 이놈의 목걸이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을 풀면 저쪽이 엉키고 저쪽을 풀면 이쪽이 엉키고 갈수록 더욱 꼬여만 갈 뿐 도저히 풀리질 않아요. 슬슬 짜증이 몰려오고 전신에 열이 뻗치지만 이것을 풀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만 같은 생각과 동시에 반드시 풀고 말리라는 오기가 마구 끌어올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이런 우라질 시베리안 직장생 이란 거친 표현을 날리며 목걸이를 확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음은 우연히 발견한 수염 한 가닥을 기어이 뽑고 말겠다며 집착할 때예요. 분명 면도를 했음에도 꼭 한 가닥 정도가 얼굴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면 그만인데 한 가닥 남아있는 걸 발견했을 땐 왠지 뽑고 싶고 뽑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묘한 마음이 들어요. 그것도 꼭 손톱으로 뽑고 싶어요. 이유는 몰라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는 확실히 만져지고 엄지와 검지의 손톱 각도만 잘 조정하면 뽑을 수 있다는 확신도 들어요. 하지만 잡힐 듯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엔 엄한 살만 꼬집다가 피를 보는 일이 허다해요. 관두자 관도 하며 포기하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한 가닥 수염에 집착하고 또 집착하게 돼요. 미치겠네.
다음은 휴대폰 액정 필름에 들어간 공기방울을 기어이 빼내고 말겠다 집착할 때예요.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 안에 공기가 들어가 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손톱으로 꾹꾹 눌러 짜보지만 맘처럼 쉽지 않아요. 초인적인 인내심과 노력을 기울여 공기를 빼내는 순간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연하킴도 부럽지 않을 만큼 기쁘고 뿌듯하고 감격스러워요. 다음은 변기에 깔아놓은 얼음을 소변으로 기어이 녹여버리겠다고 집착할 때예요. 간혹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얼음을 깔아놓는 술집이 있어요. 그런 변기 앞에 서면 왠지 얼음이 날 좀 녹여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자신의 목표 얼음 한계를 설정하고 소변을 집중시켜 완전히 녹여버리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요. 목표로 삼은 얼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면 왠지 우쭐해지고 녹이지 못했을 경우엔 왠지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찝찝함이 남아요. 이후 방광이 차올라 다시 화장실을 방문하면 또다시 실패했던 목표 얼음을 녹이기 위해 소변 줄기를 집중시키며 집착하게 돼요. 다음은 여럿이서 식사 시 접시에 음식이 딱 한 개 남았을 때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집착할 때예요. 꼭 입맛에 맞거나 배가 덜 찼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접시에 음식이 딱 하나가 남을 경우 먹고는 싶지만 먹으면 식탐이 있어 보일 것 같아 눈치를 보게 돼요. 신경은 온통 접시에 있는 음식으로 쏠리고 먹어 말어 먹어 말어 하는 갈등에 손발이 떨릴 지경이에요. 그러다 음식에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내가 이렇게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나 싶어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러다 결국 다른 사람이 냉큼 집어먹으면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동시에 제가 은근히 식탐이 있네 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며 음식에 집착하게 돼요. 그걸 다 먹. 다음은 외출 시 문은 잘 잠궜나 안 잠궜나 가스불은 껐나 안 껐나 하며 집착할 때예요. 꼭 집을 나와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걱정에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요. 왠지 문을 안 잠그고 와서 도둑이 집안을 싹쓸이해 갈 것도 같고 가스불을 끄지 않아 집안이 홀라당 타버릴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함은 점점 커져가요. 에이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며 애써 무시하려 하다가도 자꾸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발길을 되돌려 집으로 고고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아무 일도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증상은 심각해지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집착이에요. 다이어트 편. 먼저 남자의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통닭에 맥주를 마시며 소파에 뒤집어진 채 TV 시청을 5시간 연속으로 하던 남자가 입이 째져라 하품을 해요. 맥주도 떨어지고 통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체되어 있어요. 이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양말을 벗으려는데 팔이 짧아진 건지 다리가 길어진 건지 요즘 따라 양말 벗는 게 유난히 힘들어요. 남자를 한심하게 지켜보던 말라깽이 여동생이 혀를 차며 막말을 내뱉어요. 쯧쯧쯧 뱃살 때문에 양말도 못 벗냐? 스모 선수로 나갈라 그러냐? 그러니 여자친구가 안 생기지. 그러다 장가도 못 간다. 등등 무시무시한 폭언을 퍼부어요. 남자는 자신은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움푹 들어간 것뿐이며 일반적인 남자의 평균 몸무게라며 받아쳐요. 여동생이 썩소를 짓더니 체중계를 들고 와 올라가 보래요. 남자가 자신있게 체중계에 올라서요. 이런 우라이드 치킨 83kg이에요. 173에 83kg. 아주 적당하고 균형 잡힌 체구가 되어 있긴 뭐가 되어 있어요. 한눈에 봐도 이건 비만 중에서도 초울트라 고도 비만이에요. 어쩐지 요즘 따라 무릎도 아프고 100m만 걸어도 숨이 가빠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거기다 지방간이 심각하며 혈압도 정상 수치를 벗어나 있다는 건강검진 결과까지 떠올라요.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 남자는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를 결심해요. 남자가 다이어트를 선포하자 여동생이 남자의 표준 체중을 알려주겠다고 나서요. 자기 키에서 100을 뺀 후 0.9를 곱해 나오는 게 표준 체중이라며 계산해 나가기 시작해요. 오 마이 가브리살 65kg이 표준 체중이래요. 현재 몸무게가 83kg이니 가뿐하게 18kg만 빼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신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니 넉넉 잡고 한 달이면 18kg 정도는 간단히 뺄 수 있다 큰 소리를 쳐요. 동생이 피식 웃으며 다이어트 실패에 10만 원 건대요.
약이 바짝 오른 남자는 10만 원은 적다며 20만 원으로 내기 금액을 상향 조정해요. 여동생이 코를 외치며 만일 약속을 안 지키면 남자도 아니며 평생 언니라 부르겠대요. 남자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해 밉상 여동생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리라 다짐해요. 내일부터는 죽음의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하니 오늘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기로 해요. 방 안 구석구석에 숨겨두었던 과자, 소시지, 오징어 다리, 빵, 음료수 등을 꺼내 모두 해치운 남자가 배를 두드리며 잠에 들어요. 다이어트에 돌입한 남자는 혹독하고도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무조건 굶기예요. 둘째로 죽어라 운동하기예요. 이게 끝이에요.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것이니 하루 3끼를 굶다시피 하고 4~5시간씩 죽어라 운동하면 하루에 3kg씩은 충분히 빠질 거라 확신해요. 그럼 한 달이면 90kg을 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원래 그럼 90kg을 빼면 남자는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 헛웃음이 나와요. 홀쭉이로 거듭날 자신을 떠올리니 흐뭇하기 한이 없어요. 아침을 굶은 남자는 첫날부터 무리하면 안 되니 헬스와 수영 같은 힘든 운동보다는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하기로 맘먹고 교통비도 줄일 겸 회사까지 걸어가기로 해요. 집에서부터 회사까지는 떨렁 8km밖에 안 돼요. 평소보다 2시간만 일찍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새벽 공기를 맡으며 걸으니 기분이 날아갈 듯하고 살이 쪽쪽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탄력을 받은 남자가 축지법을 하듯 빠르지만 학처럼 우아한 자태로 한 걸음 한 걸음 빠르게 나아가요. 의욕이 넘치다 못해 폭발해버린 남자는 퇴근할 때는 걸어오다 집 근처에 있는 산 정상도 찍고 와야겠다 다짐해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자는 집으로 들어와요. 첫날부터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신물이 넘어올 지경이에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체중계에 올라요. 이런 우라질량 보존의 법칙. 0.4kg밖에 안 빠졌어요. 뚜껑이 열린 남자가 양복을 벗어던져요. 넥타이를 풀어요. 휴대폰을 꺼내요. 와이셔츠와 바지까지 풀어 제껴요. 와우, 드디어 1kg이 빠졌어요. 하지만 만족이 안 돼요. 하루 종일 굶고 왕복 16km를 걷고 집 근처 산 꼭대기도 찍고 왔는데 1kg밖에 안 빠지다니 실망스러워요. 그때 여동생이 다가와 실실 웃으며 응원을 해줘요. 20만 원 짝짝짝짝짝 20만 원 짝짝짝짝짝. 저기 집엔 어쩜 저렇게 비호감인지 모르겠어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쓰러지듯 눕자 몰려오는 허기 때문인지 눈앞이 핑핑 돌아요. 방구석에 있는 화초마저 뜯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깨알 같은 기사가 떠올라요. 아무래도 하루에 3kg씩 빼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내일부턴 적당히 먹어가면서 헬스클럽을 다니며 하루에 2kg씩만 가뿐하게 빼기로 결심해요.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생각을 하자 권상우의 몸이 벌써 내 몸이 된 것만 같아요.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이제 삼시세끼는 채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야채는 많이 먹어도 괜찮대요. 여지없이 밉상 여동생이 보란듯이 삼겹살을 굽기 시작해요. 오이를 먹어요. 당근도 먹어요. 양배추도 먹어요. 이런 우라질산 붕산 나트륨. 아침 식사로 오이 5개와 당근 3개, 양배추 반통을 먹었어요. 입에서 풀냄새가 진동을 해요. 고기 냄새에 위장이 펄쩍펄쩍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침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어요. 여동생이 노릇노릇 윤기 좔좔 삼겹살을 남자의 눈앞에 흔들며 도발해요. 한 삼겹살 하실래예? 얘가 요즘 어디서 비호감되는 과외를 받나 봐요. 열이 받은 남자는 눈물을 머금고 삼겹살을 외면한 채 헬스장으로 향해요. 헬스장에 도착한 남자는 약 2시간가량 쉬는 시간 없이 팔이 떨어져 나가라 무대포 폭풍 운동을 시작해요. 살이 쪽쪽 빠지고 온몸에 근육이 생성되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어요. 남자가 폭풍 헬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쓰러져요. 건장한 건달 30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듯한 근육통이 전신을 휘감아요. 몸을 살짝만 움직여도 뼈마디가 뽀도독 뽁짝 뽀지지직하고 아우성을 질러대요. 파스를 온몸에 덕지덕지 붙인 남자가 체중계로 올라서요. 이런 제길슨 어제와 똑같아요. 온몸에 힘이 쪽 빠지고 어지럼증에 기절할 뻔했어요. 헬스처럼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을 하는데 영양 보충이 부족했나 봐요. 남자는 먹을 건 정상적으로 먹되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해 하루에 1kg씩만 빼기로 해요. 남자는 주방으로 가 간단하게 밥 2그릇과
여동생이 먹다 남긴 삼겹살을 남김없이 해치워요. 그때 비호감계의 최고봉 여동생이 나타나 딱 걸렸다며 20만 원 내놓으래요. 남자는 아직 한 달 안 지났잖아 이 지지배야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도망쳐요. 다이어트 3일차에 접어든 남자가 허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요. 헬스를 하다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기신기신 기다시피해 간신히 침대에 누운 남자는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요. 살찌고 허리가 튼튼한 게 좋은 걸까? 아니면 날씬하고 허리가 부실한 게 좋은 걸까? 날씬해지면 새 옷을 사야 돼서 돈이 많이 들 텐데 다이어트 때문에 얼굴이 야위니까 후덕하고 복스러운 매력이 사라져 훨씬 없어 보이고 못생겨진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살찐 거보다 건강에 더 안 좋다고 하던데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남자는 일단 허리가 나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며칠간 스트레스를 받은 육신에 상을 주기로 해요. 상은 통닭과 족발, 맥주 3총사예요. 통닭과 족발에 맥주 한 사발을 들이키자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깟 살이 뭐 대수라고 다이어트에 목숨을 거나 싶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사실 지금도 그닥 살이 쪄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살짝 보기 좋은 상태인 것 같고 살들도 정이 들어 그런지 헤어지기가 아쉬워요. 거기다 까짓거 살이야 나중에 얼마든지 뺄 수 있으니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맘도 편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이로운 것 같아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여동생이 달려들어와 승리의 미소를 짓더니 손바닥을 내밀며 20만 원을 내놓으래요. 남자는 멋쩍은 듯 하하하 웃고는 오늘은 돈이 없으니 내일 찾아주겠다고 타일러 내쫓아요. 어차피 내일은 모레 준다고 하고 모레는 글피해 주겠다며 질질 끌면 그만이니까요. 모처럼 마음껏 먹었더니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고 알딸딸한 게 행복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역시 겉으로만 건강한 몸보단 마음이 건강한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여자의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막대 먹은 영애씨 시즌7에 돌입한 여자가 영애씨에서 입을 샤방 레이스 원피스를 입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내장의 모든 공기를 들이마시며 몸을 압축해보지만 지퍼는 닫으면 열리고 닫으면 열리고 닫으면 열리고를 무한 반복하며 절대 불가능을 외쳐요. 요즘 여자 사이즈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작게 나와요. 샤방 원피스의 득템을 포기하려는 순간 오 마이 갓, 어느 말라깽이 지지배가 여자와 똑같은 원피스를 입어보며 완벽한 핏을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라깽이는 여자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자존심이 잔뜩 상한 여자는 자신도 이 작은 원피스가 몸에 꼭 맞는다고 우기며 쿨하게 계산한 뒤 가게를 나서요.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몸을 넣을 수 없어 슬픈 원피스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으며 죽음의 다이어트를 결심해요. 이미 수천 번의 다이어트와 수만 번의 요요를 경험했지만 이번만큼은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 저 원피스를 꼭 입어 영애씨 시즌7의 샤방한 모습을 선보이기로 다짐해요. 본격 다이어트에 돌입하기 전 여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다이어트 소문내기예요. 여자는 친구들 모두에게 자신은 다이어트 중임을 알리기로 해요. 미니홈피와 메신저의 대화명을 다이어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몸과 마음을 비유자로 바꾸어 두고 에브리바디에게 한동안의 회식 및 친구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어필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지만 여자가 초날씬 이쁜이로 다시 태어 나타난다면 분명 이해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1분 1초라도 빨리 살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 여자는 오늘의 왕바쁜 다이어트 스케줄을 시작하기로 해요. 죽음의 다이어트 첫 단계 파워워킹이에요. 공원에는 이미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운동복 3단 콤보를 풀 장착하고 나와 있어요. 운동복 3단 콤보란 5걸음만 걸어도 땀을 쫙쫙 빼줄 땀복, 얼굴을 모두 가려주는 파워레인저 선캡,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모래바람과 피부의 적 자외선으로부터 내 소중한 얼굴을 보호해줄 복면 강도 자외선 마스크가 그것이에요. 패션 테러리스트도 울고 갈 모양새지만 살만 빠진다면 더한 것도 입을 수 있다 생각해요. 이때 오 마이 갓, 여자가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
여자와 같이 운동복 3단 콤보를 장착해 맨살이라곤 1cm도 허락하지 않은 아줌마 부대들이 서로를 알아보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역시 대한민국 아줌마들에겐 뭔가 특별한 육감이 있는 것 같아요. 파워워킹을 끝내자 다리가 후들후들 숭구리 당당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눕거나 앉을 순 없어요. 운동 중에 앉으면 엉덩이가 커진다는 속설이 있으니까요. 곧장 2단계의 돌입, 줄넘기 넘기예요. 배고픔을 털어내기 위해선 더더욱 열심히 뛰어야 해요. 공복감에 줄넘기를 넘고 있으니 온몸에 지방이 2배로 쫙쫙 빠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가랑이, 줄넘기를 100개 넘었을 뿐인데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며 다리가 천근만근, 온몸이 욱신욱신이에요. 하지만 첫날부터 계획을 어긴다면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짱꽝 도루묵이 될 것이 뻔하며 샤방샤방 원피스는 빠이빠이예요. 지금부터 여자는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요. 여자는 44 사이즈 샤방 원피스를 입을 그날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500개를 채우기로 해요. 목표 500개를 10개를 앞둔 490번 때부터는 더더욱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496, 여기서 포기할까? 497, 아니야, 말라깽이 동정의 눈빛을 잊어선 안 돼. 498, 입어보자 44 사이즈. 499, 한 개만 더. 500, 올레. 지옥과 천국을 오가던 여자는 인간 승리를 거둔 자신이 기특해 죽을 것 같아요. 500개의 줄넘기를 마친 여자가 기신기신 집으로 기어들어와요. 계획대로라면 4번째 단계 다이어트 요가를 해야 하지만 여자에겐 손가락들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여자는 다이어트 요가를 패스하고 5번째 단계 렉 감싸기로 넘어가기로 해요. 이것은 미라처럼 온몸을 랩으로 꽁꽁 감싸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살을 쫙쫙 빼주는 효과 만빵 다이어트법이에요. 여기에 두꺼운 옷을 껴입어 땀을 쫙쫙 빼준다면 그 효과는 2배가 될 것이 분명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급작스런 운동으로 온몸이 욱신욱신 후덜덜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 몸살은 엄청난 칼로리 소모 뒤에 맛볼 수 있는 영광의 통증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온몸에 렉까지 감쌌으니 1kg는 우습고 2kg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 마이 가브리살, 몸무게가 줄기는커녕 0.5kg나 찌고 말았어요. 이건 분명 저울이 잘못된 것이에요. 동생을 불러 저울 위에 올려봐요. 그런데 럴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울은 정상이래요. 여자는 역시 자신의 체질에는 운동은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운동은 괜히 몸을 많이 움직여 배만 빨리 고파지는 괴롭기만 한 안 좋은 다이어트법이란 확신에 휩싸여요. 랩 다이어트 역시 별로예요. 불긋불긋 땀띠만 났어요. 여자에겐 역시 운동보다는 식이요법 위주의 다이어트가 더욱 효과적일 거란 확신이 들어요. 다음날 여자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식이요법으로 일주일에 10kg 감량에 도전하기로 해요. 여자가 계란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입에서 닭똥 냄새만 나고 살은 안 빠져요. 여자가 바나나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여자에게 설사병만 안겨주고 살은 안 빠져요. 여자가 초콜릿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입맛이 없기는커녕 느끼해서 김치까지 폭풍 섭취해 2kg만 더 늘었어요. 여자가 고구마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하루 종일 방귀만 나오고 살은 안 빠져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자가 식이요법 다이어트에 돌입하자마자 여기는 회식, 저기는 모임, 오늘은 가족 행사예요.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꼭 회식도 많고 행사도 많아요.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다이어트 의지라면 사내 진미 임금님 수라상이 눈앞에 있어도 문제 없을 거라 확신해요. 그런데 삼겹살의 냄새가 점차 여자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해요. 여자는 냉철한 이성으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어요. 어차피 삼겹살도 고기, 고기는 단백질, 단백질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한 점만 먹고 새끼를 물도 안 먹고 쫄쫄 굶는다면 똔똔일 것이에요. 자신에게 설득당한 여자가 이성을 잃고 삼겹살 폭풍 식사를 시작해요. 배가 찢어질 것 같은 포만감과 함께 이성이 돌아온 여자는 아주 불쾌한 기분에 휩싸여요. 삼겹살에 영혼을 팔아버린 자신도 믿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하필 생일인 동생도 믿고 하필 여자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운 엄마도 밉다며 가족 모두에게 신경질 폭탄을 투하해요.
그때 엄마는 한 끼 정도 고기를 먹었다고 살이 찌지는 않을 거래요. 그런데 오 마이 급진살, 몸무게가 2kg이나 늘고 말았어요. 그 후에도 여자는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섭렵하며 다이어트, 폭식, 요요를 무한 반복해요. 그러다 문득 영애 씨 컨셉에는 지금의 몸매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시청자분들도 약간 넉넉하고 인상 좋은 영애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에요. 여자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살을 빼지 않기로 하며 다이어트 종료 땡땡땡을 선언해요. 자신은 살을 못 뺀 게 아니라 작품을 위해 빼지 않은 프로 중의 프로인 것이라 생각하기로 해요. 여러분, 막대 먹은 영애 씨 시즌 7 본방사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연애의 꽃은 아무리 척박한 사막에서도 피는 법이라 했어요. 청춘 남녀 모두 모여 일을 하는 회사에 사랑이 피어나지 않을 리 없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사랑이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사내 연애 탐구 생활. 먼저 사내 연애 장점편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언제든 보고 싶은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어요. 연애를 하면 10분, 1분, 1초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에도 보고 싶고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화둥둥 내 사랑을 떨어지지 않고 매일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눈짓, 발짓, 손짓을 이용해 대화할 수 있는 건 사내 연애의 장점 중에 장점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몰래 데이트의 스릴을 맛볼 수 있어요. 사내 연애, 특히 몰래 데이트를 하면 우리만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여 애정 솔솔, 스릴 만빵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용어를 만들어 이용하면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추억이 생기기도 해요. 사내 연애를 하면 휴일이 같이 생겨 약속을 잡기 쉬워요. 따로따로 회사를 다니는 연인은 우리 회사는 노는데 애인 회사는 안 놀고 우리 회사는 안 노는데 애인 회사가 놀면 우린 왜 이렇게 스케줄이 꼬이지 운명이 아닌가 고민해요. 한 회사에 다니면 이 걱정 없어요. 놀면 같이 놀고 쉬면 같이 쉬는 거예요. 따로 스케줄을 맞출 필요도 없이 찰떡궁합이 여기 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 서로 업무를 도울 수도 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런 든든한 지원군 내 편이 회사 내에 생기는 것이에요. 백지장도 함께 들면 낫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서로의 업무를 뿜빠이해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도우며 사랑도 키우고 능률도 올리는 일석삼조 원빠따 쓰리강냉이 시츄에이션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데이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 출근 시간 8시부터 퇴근 시간 6시까지가 일하는 것이자 데이트의 연속이에요. 따로 영화 보고 밥 먹고 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너무 잘 알아 분에 넘치는 값비싼 선물 이벤트는 바라지도 않게 돼요. 서로의 통장 잔고까지 챙겨주는 사내 연애 왔다예요. 다음은 사내 연애의 단점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헤어진 연인 얼굴을 계속 봐야 해요. 사내 연애의 가장 큰 난관이자 시작하는 사내 연애 커플들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이별의 아픔은 너무나 절절한데 이별하고 바로 다음 날에도 얼굴을 봐야 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사내 연애를 하면 사생활이 없어져요. 사내 연애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상 같이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사생활은 기본이고 비밀은 꿈도 못 꿔요. 여친 남친에게 야근한다 뻥 까고 퇴근 후 간단한 맥주 한 잔도 그저 무릉도원에 나오는 꿈 같은 일일 뿐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 연인에게 들켜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연인에게 열받은 모습, 화내는 모습, 상사에게 혼나는 모양 빠지는 모습, 우는 모습 등등 자신의 모든 것을 몽땅 보여줘야 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고민하는 건 사내 연애를 하는 모든 연인들의 고민이에요. 사내 연애를 하면 자꾸 일에 연애의 감정이 섞여 힘들어요. 아무리 일은 일이고 연애는 연애지라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분리가 잘 되지 않아요.
특히 어떤 회사 동료가 내 연인에 대해 나쁜 말이라도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 게이지가 폭풍 상승하며 다른 동료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게 돼요. 애인에 빠져 일까지 망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건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아요. 사내 연애를 하면 사람들한테 자꾸 뻥쟁이가 돼요. 사내 연애를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하는 건 어쩐지 부담되고 어려워요. 가짜 애인을 만들어 다른 애인이 있는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뻥을 까고 솔직하지 못한 비밀의 직원이 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에요.